실제로 남아있는 작품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중섭이 박수근이 같은 경우는 어두운 미술관이나 또 콜렉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나올 일이 별로 없죠. 근데 김만기는 그나마 많은 작품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지금도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에서 나오거나 김만기의 작품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때에 따라서 작가들은 남아있는 작품이 많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2018년이니까 작년 5월에 서울 옥션 홍콩에서 열린 거에서 85에 이제 거래가 된 거죠. 최고 가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그림 한 점에 막 몇 억 하면 굉장히 비싸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술에서의 속성은 사실 작품이라는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오리지널 한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의 사실 경제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작품 한 점에 100억이 넘는 게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상대적으로 뭐 미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아파트로 가격에서 어떻게 그림 한 점에 85억이니 100억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예술 작품이 가지고 특성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미술 작품이 다 이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정말 어떻게 뭐 하나 한 점에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그림이라는 거는 이게 정말 뭐 세계적인 뭐 호크니 이런 사람들의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렇게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비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 1970년도에 한국일보에서 공모전을 했는데 그게 초대 공모가 있었고 일반 공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김한기가 미국에 갔죠. 60년대 중반에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갔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정착을 했었고요. 근데 거기 가서는 옛날에 그 약간 부상적인 그림에서 추상화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한동안 이제 한국하고 조금 단절이 됐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리나 잘 교류가 안 되는데 70년도에 어디서 무엇이며 다시 만나냐 이 그림을 그려서 한국일보사의 그 진흥공모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뉴욕에 가서 김한기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어디서 무엇이며 다시 만나냐 이 제목이 김광선이라는 시인의 거기서 따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노래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따온 그런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김한기는 미국에 가서 그 높은 빌딩에서 이렇게 밑길을 내려다보면서 어떤 그리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 점으로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점화라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이제 60년대 이런 건데 그 당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달 항아리 이런 새 이런 부산적인 작품을 했었던 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다 바뀌었던 거죠.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김한기 선생님이 신동섭이라고 홍익대학교 교수였을 때 제자한테 보냈던 문대간 제자한테 보냈던 엽서예요. 그러면 이제 김한기에 대한 작품은 많이 알지만 사실 이분에 대한 필적 이런 거를 잘 모르는데 여기에 그때 보냈던 이런 엽서가 있기 때문에 김한기에 대한 우리가 필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종섭 선생님이 받았던 엽서인데 신종섭 선생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건 김달진 미술 자료박물관에다가 기증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엽서를 이렇게 기증을 해주신 거죠. 이거는 이제 국립박물관이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유물만 전시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 부산에서 국립박물관 부산진흥관이라고 여기 나오고 거기서 현대 작가, 현대미술 작가를 했는데 여기 소동 병관식, 청정 이상, 김한기 이런 작가의 작품을 부산에서 전시한 것들 역사적인 기록이죠. 이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 김광석이라는 시인이 성북동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김한기가 그분한테 보낸 엽서죠. 이게 단순한 엽서가 아니고 여기 우리가 스케치
드로잉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아카이브 자료이긴 하지만 이걸 그걸 떠나서 작품인 거죠. 그래서 예술에서의 아카이브는 그것이 아카이브이지만 또 하나의 예술품으로서 충분한 평가, 또 그만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실제로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제로 옥션에 나가도 엄청난 그 금액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그냥 아카이브하고 예술로서의 아카이브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은 그 밑에 단위로 2016년에 쇼옥션에서 했었던 건데 이 당시는 이게 노란색 조마라고 했는데 이게 63억 원 판매가 됐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이전이죠. 좀 어떻게 보면 김만기 목금 가격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올 때 설명이 되는데 이거는 2016년에 K옥션에서 54억 원에 낙찰이 됐던 거예요. 54, 63, 아까 빨간 점막 85. 그러니까 김만기의 작품 중에서는 이게 지금 가장 높은 가격 이렇게 판매가 된 거죠. 이건 김만기의 작품인데요. 이건 제가 오늘도 급하게 지금 이미지를 넣었는데 이번에 제가 홍콩 아트바제에 갔다 왔어요. 소도비의 경매에 갔는데 김만기의 이 작품이 거기에 소도비 경매에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 자체가. 여기. 근데 이 시작가가 지금 그 융에서 하는 것보다 추적가가 좀 굉장히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 관심을 가졌고 뚝딱 거기 갔는데 한국 사람이 몇 사람이 서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림이 이제 우리도 잘 모르고 다 김만기 작품 알 수가 없잖아요. 좀 낯설다. 잘 우리가 모르는 그림이다. 그러면서 약간 의심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여기서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이거는 서울의 한국미술관에 보내가지고 한국미술관에서 책에 실려 있는 걸 확인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 내가 들었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나중에 호기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아 책이 실렸으면 필요없는 작품이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미술관으로 내가 연락을 했어요. 또 뭐 박미정 관장이라든지 또 미술 쪽에 이걸 다 잘 알죠. 그랬더니 이 작품이 지금 1956년도 작품으로 되어 있어요. 1957년에 베네치트 파리의 화랑에서 전시할 때 이 인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영어로 써 있는 제목하고 여기에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75년도 일지사에서 나온 그 화집에 흑백 비판이 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도가 아니고 칼라고 흑백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프로비넌스라고 하거든요. 정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처음에 못 보던 그림이 나와서 약간 의심적인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거는 뭐라고 할까 정확한 작품인 거고. 근데 이것이 추적가가 한 4억 3천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얘기할 때 이거는 어쨌든 현재의 김만기의 작품보다는 가격이 너무 낮게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 이거는 지금 이제 4월 1일이면 이게 낙찰에서 얼마나 지금 되는지 또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홍콩에서 소득에 나왔던 김만기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김만기의 어떤 편견을 쓰면서 김만기의 그 얘기를 뭐 잘못했다 해가지고 이 재단 쪽에서 이 책이 나오는 거에 의해서 판매 중단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저작권에 대한 갈등, 이 이미지를 허락 없이 쓴 거에 대한 거, 또 그 김만기에 대한 어떤 그 살아온 이야기에 대한 거를 한기재단이나 이런 데서 봤었을 때는 표현이 잘못됐다. 그러니 법적인 걸 가지고 판매 중단 시키고 가지고 인연이 시끄러웠던 그런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이 책 자체는 나중에 그쪽에서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책이 나와서 그냥 정상적으로 유통 못되고 그냥 중단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작가에 대해서 정비를 쓸 때는 또 어떤 정확한 근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써야져야 된다. 이런 약간 논란? 이런 걸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건입니다. 김만기에 대한 거를 저희에서 이렇게
그 자료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근데 박수는 뭐 우리가 국민화가